액션. 이 영상은 중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매우 슬퍼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빌겠습니다. 祝大家万事如意。 大家好, 안녕하세요. 난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생활을 하며 꼭 필요한 어플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간다면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어플을 먼저 설명하고 장기 체류 시 필요한 어플, 중국어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어플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 꼭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국 생활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위챗입니다. 중국에 갈 때 위챗을 안 받아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위챗을 제대로 활용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잘만 사용한다면 휴대폰에 다른 어플 없이 위챗만 받아놓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메신저, SNS, 지갑, 택시, 배달, 휴대폰 요금 충전까지 정말 안 되는 것 빼곤 다 되는 팔방미인인 어플이 바로 이 위챗입니다. 자세한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중국 가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위챗은 꼭 다운받으세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어플은 支付宝 알리페이입니다. 무엇 하나 빠지는 기능이 없지만 어째서인지 항상 위챗에 밀려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어플인데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위챗보다 기능적인 면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정말 괜찮지만 아무래도 메신저 기능이 뛰어나서 자주 들어가게 되는 위챗보다는 덜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타오바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어플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계좌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다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선 두 어플이 여러분들의 중국 생활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VPN은 한국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중국에서 접근이 어려운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톡 같은 것들 원활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VPN은 꼭 다운받으셔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VPN 어플이 있는데 저는 VPN 마스터, 포테소 라이트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랑 터보 VPN 세 가지 어플을 제가 주로 사용했고요. 언제 어떻게 VPN 어플이 막힐지 모르니 꼭 여러 개 다운받으셔서 중국에 가셔야 할 겁니다. 쾌적한 사용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유료 VPN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는 메이투안인데요. 맛집 검색, 숙소 예약, 배달, 교통편 예약의 원조 강자입니다. 위챗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UI가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기능이 적은 건지 저는 어플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주로 사용하게 되는 기능은 아마 배달일 건데요. 여러분 중국에서 잠깐 체류한다고 하면 아마 배달 음식 안 시켜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한번 시켜보면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편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사용하면 매장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퀄리티가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장기 체류가 목적이라면 단연 1순위 다운로드 어플이고요. 너무나도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기능을 사용해보기도 벅찬 이 메이투안 다운로드 추천드립니다. 지역별로 메이투안이 우세인 지역도 있고 따중디엠핑이 우세인 지역도 있더라고요. 대체로 남쪽 지역에서는 따중디엠핑이 우세인 것 같고 북쪽 지역에서는 메이투안이 우세인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다운받으셔서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도 어플입니다. 여러분 제발 중국에서 구글 지도 사용하지 마세요. 중국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지명을 사용하고 접속하기도 불편한 구글 지도 사용하지 마시고百度地图, 高德地图 다운받아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표시 언어가 전부 다 중국어여서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명 검색해서 찾는 것 정도는 중국어 잘 못하는 친구들도 곧잘 하더라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카카오 맵처럼 택시 어플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장소만 정확히 입력한다면 택시기사님이랑 대화할 필요도 없이 목적지에 바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바이두 지도는 한국 앱스토어에서는 다운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앱스토어 회원가입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까오더 지도만 다운받으셔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택시 기능 쪽은 까오더 쪽이 좀 더 준수한 것 같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음악 어플입니다. 중국에서 한 달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한국에서 사용하시던 스트리밍 어플들은 잠시 쉬게 두시고 샤미音乐 또는 QQ音乐 다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처럼 듣고 싶은 모든 음악을 들을 순 없지만 꽤 많은 음악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곱 번째는 바이두 어플입니다. 바이두는 중국의 구글, 중국의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갑자기 길 가다가 저 혹시 거기 갈라 그러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바이두 해봐 이렇게 시크하게 말하고 그냥 가던 길 가더라고요. 중국에 관해선 그 어떤 사이트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바이두이니까 혹시 모르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벙쪄있지 마시고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면 바이두 어플 다운받아서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 다음부터는 단기간 있는 분들이 아니라 장기간 있는 분들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어플들이에요. 8번째는 타오바오입니다. 타오바오는 정말 중국 생활의 담비어도 같은 어플이에요. 단순하게 한국의 옥션이나 11번가 지마켓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비슷한데 정말 저렴하고 품질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한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물론 중국 제조 물건에 한정해서요. 여행객이라면 단기간 안에 물건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타오바오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학생들, 빨래 건조대, 전기장판 이렇게 부피가 큰 물건들은 한국에서 챙겨가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가까운 마트를 이용하지 마시고 타오바오 어플 한번 이용해보세요. 생필품부터 가전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중국 당면까지 정말 없는 것 빼곤 없는 타오바오 추천드립니다. 9번째는 통신사 어플입니다. 중국에서는 통신사 요금이 다달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통신사 잔고에 예치금을 넣어두어서 매달 그 예치금 안에서 돈이 소비되게 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신사 어플을 다운받아 놓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통화 잔량, 데이터 잔량, 통화 잔고 확인까지 할 수 있는 통신사 어플 다운로드 추천드립니다. 10번째는 은행 어플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통장 잔고를 확인할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잔액을 거의 보통 위챗페이나 알리페이에 다 넣어두기 때문에 확인할 일이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잔고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은행 어플 다운로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천드릴 거는 11번째 날씨 어플인데 미세먼지 체크를 위한 날씨 어플 다운로드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티엔치위버라는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어플들은 이 정도면은 다 추천드린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는 어플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HSK 단어장이나 이런 재미없는 어플들은 아니고요. 재밌게 중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플들 추천드려보겠습니다. 12번째 중국의 유튜브 빌리빌리입니다. 중국에선 유튜브 사용이 원활하지 않기도 하고 중국어 공부를 할 때 이만한 어플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재밌는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빌리빌리 다운 추천드립니다. 한국인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얼마 전부터 아슈아의 오바 라는 닉네임으로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3번째는 중국의 팟캐스트 시말라야입니다. 콘텐츠가 아주 방대해서 여러가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따로 대본 같은 거를 제공하고 있진 않아서 중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 있지 않다면 즐기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HSK 5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매일 팟캐스트를 듣는 것이 듣기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듣고 있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는 바로 찐을 더우텨라는 어플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오늘의 헤드라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뭔 놈의 헤드라인이 하루에 10수개씩 올라옵니다. 다운 받아두기만 해도 팝업으로 중국 주요 뉴스들에 대한 알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어플을 잘 켜지도 않고 관심 가는 내용이 있을 때만 한 번씩 켜보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처럼 귀찮은 건 싫어하지만 중국에 관한 소식은 또 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어플을 추천드립니다. 하나하나 찾기 번거로우실까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어플들을 한 번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필수 어플은 이렇게 장기 거주에 유용한 어플, 중국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어플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이전 영상은 이쪽입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수였습니다. 谢谢，再见。